구석구석 떠돌았던 헤아릴 수 없는 걸음들. 빛바랜 책들이 던진 수많은 생각과 의문들. 탐험가가 아니거든. 그것들은 그대로 질문이 됐고 발걸음이 됐고 대답이 되었다. 오늘은 바닷바람이 거세다가 보니까 막 저 파도 소리 우리를 막 반겨주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저기에 등대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등대.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깜박깜박 네. 그 쉬지 않고 어떤 등대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등대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밝혀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안내해주고 싶고. 계단이. 90호 해수욕장 뒤편으로는 잘 자란 해송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여기 비 먹은 소나무 나무 색깔이 옛날. 바다를 배경으로 10여 미터가 넘는 소나무들 사이엔 산책로와 야영장이 마련돼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꽁꽁 얼어붙은 이 계절. 조용히 휴가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다. 성은정 씨는 그러면은 어린 왕자를 언제 처음 읽었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요, 제 기억에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이 책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어른이 되어서 영화로 잠깐 봤는데도 시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나이가 좀 어느덧 들어서 최근에 다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한 장 한 장이 거기서 그냥 머물게 되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던지는 질문들 그 앞에 내가 서보니 막상 대답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참 심오한 책이었구나라는 새로운 발견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 풍수지리에서 제일 명제가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지리학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지리학자. 지리학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다 그런 걸 아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조사만 하다가 보니까 갈 시간이 없대. 사무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간을 공부한 사람은 모기간밖에 모른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곳에 앉아서 그 공부 그 어디 있는가 그 조사만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끼리 코만 만진 사람이 그렇지. 이게 코끼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것도 코끼리거든. 오. 근데 편협하면 둘이 양보를 못 하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지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네. 대립하게 되고 예. 관계 맺는 게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거든.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맞아요. 그것을 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일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가 나는 다 알아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 일반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옳아라는 명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반드시 다른 사람은 틀려야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으시더라고요. 이게 동학에서 불연기연 아니다 그렇다 그러고 그렇다 아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진리만 진리다고 생각하는 네. 거 그걸 갖다 어린 왕자에서 간결하게 꼬집고 있잖아요. 막상 일은 하지도 않고 어. 공부만 하고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요. 또 하나는 그런 그 지리학자의 모습이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그대로 똑같으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인도 그러잖아요. 네. 계속 계산만 하잖아요. 계산만 하고 응. 그때 어린 왕자가 질문하잖아요. 네. 아저씨는 돈을 왜 벌어요? 네. 더 많은 별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별을 사는 게 어떤 게 좋은가요? 더 많은 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저씨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그 책장에서도 한참 저는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길들여진다. 길들여진다는 이 단어를 읽고 그 뒷장을 넘기질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는데 도대체 길들여진다는 건 지금 내 나이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길들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하고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꽃한테대가 길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너무 가깝게 다가가도 안 되고 요즘에 아이유의 노래 뭐 50cm란 노래가 있던데 그만큼 가까우면서도 본데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가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길들여지는 것은 오래 가는데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 그 스피드 시대가 낳은 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길들여진다를 한참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단어의 어감은 약간 뭔가 내가 부리기 편한 식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의 행동을 나 편한 식으로 이렇게 길들여 놓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길들여진다는 거는 익숙하고 편안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줬던 게 너의 노란 머리칼과 밀밭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밀밭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너와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너 이 밀밭의 노란색을 보면 너를 떠올릴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거는 그만큼 나를 오픈하고 나를 너에게 내어주고 내가 편한 식으로 그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존재를 나에게 받아들이고 나도 있는 존재만큼 상대에게 내어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를 주면서도 서로 같이 그 공존하고 맞아요. 같이 이제 서로가 인정하고 맞아요. 그럴 때 길들여지는 것이지 너는 나한테 와. 네. 내 뜻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픈 게
요즘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 데이트 폭력도 많은 이슈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노란색 머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건 진정한 관계 맺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부모기 때문에 너는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음, 물론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규칙과 규율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장성할수록 좀 선생님 말씀처럼 너는 너만의 행성, 엄마는 엄마만의 행성, 뭐 이렇게 좀 존중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존중해주고 그 상대 별의 영향력을 나도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그렇지. 네. 서로 인정해 준다는 네,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사회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정말로 이게 각박한 세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래서 관계 맺음 정말로 서로 좋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 어떤 일을 해나간다면은 100배, 10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면은 계속 예, 줄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창에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각양각색의 꽃을 꼽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볼 거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다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네.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알아요. 예, 또 어떤 분은 백과사전, 지식사전을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지라고 하시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좀 보았고요. 또 경쟁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기가 누군지 정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죠. 참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계속 모든 행성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자기만의 세계에 실망하잖아요. 빠져 있어. 자기만의 세계에 네. 빠져 있으니까 어린 선생님. 왕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림이야. 이게 이런 것들은 이게 하트처럼 만들었잖아 이게.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이 612호잖아요. 네, 소행성 612호.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보다도 작은 행성이야. 네. 근데 여기 바닷가에 와 보니까 행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613호라고 할까? 네, 613호. 613호. 네. 여기는 614호. 615. 615호. 네. 다 여기가 있는데 이게 저마다의 이제 이 행성의 주인이 네. 여기 안에 살고 있거든. 어린 왕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때 김천수의 꽃에서도 꽃의 의미를 부여할 때 꽃이지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물이잖아요. 아유, 멋있다. Tell me you love me, tell me that you're mine again. Tell me you won't burn away. Turn like the seasons turn back to me once again, circling all the way. Once you were my blue-white prince, waking love from an endless sleep. You made all of my wishes come true, turning all of my dreams into you, turning and swirling and whirling round me again, twirling. 무슨 꽃? 너무 색깔이 예쁘네요.
있잖아요. 아, 이렇게 예쁜 꽃 봤어요? 아니 쌤 이게 우리나라 토끼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달라요. 외국에서 들어온 토끼풀인데 아, 이것을 가지고 색깔이 오늘 너무 처음 예쁘다. 만났으니까 내가 꽃반지를 하나 봐. 아. 자, 와, 손으로 일단 좀 네. 이렇게 해줄까? 와, 예, 예쁘네요. 꽃시계. 너무 제가 와 너무 예뻐요. 이게 와, 이렇게 예쁘다. 예쁜 것들이 자연 속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의 기준을 저 사람은 얼마짜리 집에서 산다 또는 차를 뭐 어떤 거 가지고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처음에 막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뭐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올인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다 이병철이나 정주영이 봤지만 5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숫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에 이게 올인하는 이 사회에 그러니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숫자로 이야기해줘야 더 이해가 빨라. 어떤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이 사람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든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더 쉽게,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외형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리고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꿈이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개천에서는 지금 이제 송사리도 잘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대학도 대학에서부터 아파트도 어느 아파트 그리고 평수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세분화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사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들은 어린아이들 보면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결국은 새로운 희망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네. 부모와 어른 세대가 이미 그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 아이 또한 그대로 배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정말 어린 왕자처럼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인간의 본질됨을 그리고 본질됨을 봤을 때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셈이나 또 목표가 또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막에서 여우와 이제 어린 왕자가 헤어지잖아요. 네. 그때 여우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주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로 모든 것을 재단하잖아요. 얼굴이 잘생겨야 하고 정치인도 얼굴이 잘생기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집도 근사하게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집이 팔리거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런 것들을 네. 바라볼 때 막 경탄할 때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 기쁨, 그러면서 내 안에서 숨어 있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자꾸 사라져 가니까 자꾸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내면의 것,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 저 사람의 본심은 무엇이고 저 사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액면 그대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진정으로 네. 마음을 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그것도 계산된, 네. 설령 내게 10,000원이 있다면은 15,000원어치만 마음을 주고, 예, 그리고 또 마음을 못 얻으면 1,000원 더 줘, 또 더 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거든. 네. 사실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눈빛이거든요. 눈빛. 눈빛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한테 얘기하는가. 물론 이제 눈빛도 숨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요즘에는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왜인지 궁금하시죠? 네.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평가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욕을 먹지 않을까,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관계 안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그 사람이 하는 일 어렵고 힘든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감추어진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꺼내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마음, 전부 다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석들, 네. 누구도 어떤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진기한 것들, 그것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왕자를 읽을 때 나의 순수성은 어디로 갔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 내면 안에 있던 본질인 순수성, 그 깨끗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사회가 조금 더 밝고 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사실은 아주 다른 행성으로 간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순간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린 왕자의 그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왔을 때 어린 왕자를 알아보지,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어린 왕자는 사실은 부적응자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상한 아이죠. 이상한 아이죠. 와가지고 양 그려달라고 그러고, 어. 네, 이해할 수 없는 아이죠. 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득 내 곁에 어린 왕자가 올 때 그냥 꼭 안아줄 수 있고 그냥 순진무구하게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날이 아닐까, 그런 우리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린 왕자를 다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어디서 네.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만 하다가 나와서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책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른들에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수했지만 관계에 서툴렀던 어린 왕자. 끊임없이 원인을 묻고 마침내 답을 찾는다.
해바라기가 바라보는 곳에 해가 있다면 마음이 향하는 곳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을지 모를 어린 왕자를 만나고 싶다.